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얼마 전 낙마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 기억하시죠?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 후보자를 청와대가 지명 철회한 이유 가짜 학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들으시고 가짜 학회? 이게 뭐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학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장관 후보자에 떨어질 정도인가? 궁금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중대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대학 교수들 또 연구원들 이런 경우에는 연구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가짜 학술대회, 해적 학술대회, 사이비 학회에 가서 그것으로 연구 실적을 삼아왔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또 뭐가 문제냐? 이런 부실 연구, 엉터리 논문들이 다 우리의 세금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짜 학회 얘기를 좀 오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짜 학회에 실제로 속아서 다녀온 분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의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짜 학회 다녀오신 건 언제쯤입니까? 저는 2018년 1월에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소위 명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시고 대학원생 때군요. 네, 대학원생 신분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학술대회 학회라는 게 좀 생소해서 어떤 이유로 누가 참석하는가 일단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학술대회는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회에서 만든 학회지에 논문도 싣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가짜 학회, 선생님 참석하셨던 가짜 학회는 어떻게 하다 가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BK 사업단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그런 집단 안에서 있었는데 조금 예산이 남기도 했고 이제 저희가 졸업하기 직전에 다녀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서 예. 이것저것 해외 학회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와셋이라는 학회가 있다고 해서 모르는 상태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학회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가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꽤나 그럴듯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저희가 논문을 내면 거기서 리뷰를 주거든요. 리뷰라 함은 그러니까 논문을 읽고 어떤 평을 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학회지에 알맞는 어떤 양식도 있고 뭐 참고 문헌 인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맞춰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이 정도면 사실 뭐 의심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가보니까 와 있던가요? 한 3, 4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 원래 그 학회 참가 목록에는 예를 들면 수십 명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학회장에 들어가 보면 뭐 20명도 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것은 사실 학회에서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중간중간 또 이상하다 느낀 점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전공이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정치학회인 줄 알았는데 예. 교육학, 뭐 심리학, 뭐 영화 리뷰하는 어떤 영화학 이런 너무 많은 전공들이 그 학회장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과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 다 섞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런 키워드조차 포괄적인 키워드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말들이 그 참여자들 중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실질적인 논의랄 게 가능하지가 전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발표자가 자기 논문 발표하고 나서 쭉 발표 들은 다음에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도 뭐 할 수가 없었겠네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인상평? 너무 잘 들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한국의 문화에서 뭐 궁금하다 이런 식의 정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만이 오가고 그마저도 너무 적었습니다. 그 가짜 학회 다녀오고 나서 야 이게 가짜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상한 데 다녀왔구나라는 건 언제쯤 하셨어요? 저는 사실 작년 이제 봄쯤에 뉴스타파에서 이 가짜 학회 참여자 관련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짜였구나 하고. 네. 선생님께서는 거기 다녀오신 게 대학원생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속은 건 아닌지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은
그런데 안 속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취재 이후에 저희 학교 차원에서도 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교수들도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가는 사람들인 거죠. 반복적으로. 예. 심지어 놀라운 건 서울대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저도 그때 뭔가 학교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귀한 증언, 어려운 증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시절 가짜 학회에 참석해본 분, 경험이 있는 분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가짜 학회 실태를 고발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은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 김우재 교수 만나보죠. 김우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가짜 학회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만연해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 걸로 한국에서 나타났잖아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심심해서 그 오타와 대학에서는 몇 명이나 갔는지 한번 장난삼아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갔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죠. 지금 조사 결과 보니까 국내 연구기관의 40%가 부실학회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것만 봐도 상당하네요. 그렇지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40개에 있는 곳에서 한두 명씩은 다 갔다 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40%. 진짜 학회와 가짜 학회를 가르는 어떤 기준은 뭘 보면 압니까? 그게 무슨 법적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도 최근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막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약탈적 학회와 진짜 학회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거든요. 그래요? 약탈적 학술지는 약간 뭐라 그러냐면 방문 판매자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스팸 메일처럼 이메일을 막 보내요.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 꼬시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관광 휴양지 같은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학회를. 이 사람들은 학회 초록 같은 걸 받을 때 전혀 검사 같은 걸 안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게 진짜 논문인지 아닌지도 전혀 검수를 하지 않고요. 뭐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실제 진짜 학회들도 돈을 받고 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약탈적 학술지도 진짜 돈을 내고 가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요지경인 거예요. 학술 생태계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선이 뭐 묘해질 정도로 지금 학술 대회가 요지경판이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논문이 발표가 가능해? 뭐 이런 수준의 것들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구글에 가면 논문을 그냥 막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MIT 공대 학생들이 만든 건데 거기서 그냥 논문 한 편 만들어가지고요. 의미가 없는 논문이죠. 그냥 논문처럼 보이지만 논문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냥 서밋해도 승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논문의 내용을 안 보는 거죠, 전혀. 제가 최근에 그 혈액형별 성격 왜 한국 사람들 많이 믿잖아요.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이런 거요? 네네. 왜 그 사람들 만나면은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대화잖아요. 근데 설마 이걸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지하게 연구를 한 학위 논문이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자기 실적으로 삼아서 그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겠다. 최초의 증명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을 또 논문을 쓰고 또 논문을 쓰고 이건 누가 봐도 실적 올리기, 연구비 타서 쓰기 이렇게로밖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안 보이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학술대회와 가짜 학술대회 경계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수와 사기꾼의 경계도 모호한 거죠. 아니 사실은 저희는 지금 가짜 학회의 그 심각성, 가짜 학회와 진짜 학회를 엄격히 구분해서 가짜 학회 퇴출시킵시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가짜 학회는 당연히 문제고 그거 만연한 건 문제고 심지어 진짜 학회도 물들고 있습니다. 진짜 학회도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더 커지네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가짜 학회의 문제는 가지에 불과한 게요. 진짜 학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돼가고 시장에 종속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들이 나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짜 학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진짜 학회와 반대로 가짜 생각하셔야 학회의 되는 거죠.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이게 가짜 학회를 하는 사람들도 장사꾼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 학술 생태계를 본 거죠. 그래도 봤더니 자기네가 해도 되겠거든요. 아하,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 일부 교수들,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들도 이런 것에 끌리는 이유, 누가 봐도 이건 허술한 진짜 학회 혹은 명백한 가짜 학회임을 보면서도 교수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간 사람들은 속아서 갔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제대로 된 학자로서 훈련을 몇 년이라도 받은 사람이면 이게 진짜 학술대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게 돼 있거든요. 그 2번, 3번, 뭐 몇 번을 간 사람들은 이 학술대회를 이용해서 관광을 간 거죠. 관광을 간 거. 이 학술대회에 간 모든 돈은 국민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다 국민 세금인 거니까. 네. 그걸로 놀러 갔다 국가에서. 오고 자기 실적 쌓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 가짜 학술대회들이 그걸로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뭐 베니스라든가 스페인 마드리드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은 그 관광지에서만 학회를 해요. 진짜 학회가 진짜 학회답게 했다라면 가짜 학회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도 새겨 들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김우재 교수였습니다.